하루 만에 국제선이 더 연기가 됐습니다. 9월 16일까지 국제선 안 다니는 걸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11일 저녁에 정부 대변인이 나와서 다시 16일을 늘렸습니다. 계속 이런 형태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1일날 카트만두 확진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카트만두에서만 134명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8월 11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 소식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은행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이러한 소식으로 기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그바드 기타. 네, 갑자기 웬 기타 이러실 것 같은데요. 나중에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타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네팔 빌리즈 하이크 맵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코로나 브리핑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이었고요. 확진자 총 많이 떴습니다. 638명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638명이 발생해서 23,968명. 내일이면 아마도 24,000명이 넘어갈 것 같고요. 카트만두 밸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3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트만두 밸리 누적자가 1314명입니다. 그리고 이미 활성 사례는 1000명이 넘어갔고요. 아마 이제 1200명 근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카트만두 확진자, 밸리 확진자 세세히 보면요. 카트만두 디스트리트가 110명, 랄리푸르 디스트리트가 15명, 박타푸르 디스트리트가 9명 되겠습니다. 사망자도 4명이나 나왔어요. 이 사망자가 이제 거의 매일 빠짐없이 나오면은 거의 3명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세 남성 다누샤 디스트리트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은 자나푸르 병원에서 18일 동안 집중치료실에서 있었습니다. 폐렴, 결핵을 앓고 있었던 기저질환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누샤네요. 다누샤에서 50세 남성이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랄리푸르네요. 랄리푸르 키스트 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키스트 병원에서 50세 여성 폐렴 환자였다고 합니다. 다음 한 명은 카트만두네요. 카트만두 신두팔 쪽에서 온 84세 여성이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지금 60세, 그리고 50세, 84세. 거의 그 네팔 사망률이 40세 이상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4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랄까 그 질병 저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니까 그 새로운 질병,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못 버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망자 이렇게 4명 늘어가지고 지금 83명 기록 중입니다. 초창기에는 네팔이 사망률이 적어서 특수한 나라느니 그 네팔 사람들은 병에 좀 강하다느니 안 죽는다느니 이런 소리 많았는데 이제 그런 소리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두려움이 전 사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네, 완치자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 새로 확진자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회복률도 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완치자 171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16,664명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회복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9.5% 기록 중입니다. 집중치료 인원 많이 늘었습니다. 463명 늘었네요. 463명 늘어서 7,201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검역소 인원도 늘었습니다. 검역소 인원 299명 늘었네요. 그래서 11,058명 기록 중입니다. 지금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제까지 새로운 프로토콜이 발생하면서 국경을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저께 저녁에, 말하자면 11일 날 저녁에
9월 16일까지 국제선 연장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인도 국경은 기존에 20개가 있었는데 20개 중에서 10곳만 오픈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네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일방 통행만 가능합니다. 국경은 막은 게 맞아요. 막은 게 맞는데 그래도 인도가 지금 더 위험하니까 인도에서 네팔로 돌아오는 네팔 국민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토콜이 된 게 어저께 새로 결정한 게 해외에서 고립된 네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하루에 500명씩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500명씩만 해서 말하자면 용량을 너무 뭐 1000명씩 하다 보면은 검역 절차라든지 격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거든요. 지금 카트만두가 지금 포화 상태니까. 그래서 그것도 500명으로 제한을 했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현재 PCR 테스트는요 10,000건이 다시 넘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빠르게 돌아갑니다. 1462건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462,698건 실행했습니다. 예, 46만 건이 넘었고요. 세부적으로 네팔 상황과 그리고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8월 10일 날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발표가 커다란 것만 발표하고 세부적인 건 발표 안 했어요. 그러다가 8월 11일 날 세부적으로 더 발표를 해서 좀 더 좀 상세하게 발표를 한 건데요. 그 안에 9월 16일까지 연장이 다시 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8월 6일부터는 지금 야간 럭다운이 지금 실시 중에 있고요. 그리고 8월 9일서부터는 지금 현재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랄리푸르 디스트릭트, 박타푸르 디스트릭트 지방정부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은 지금 서비스가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그 8월 11일이 그 크리슈나 신 생일이었어요. 말하자면은. 근데 원래는 그 예년 같으면 크리슈나 신 생일일 때는 크리슈나 먼디르 가서 크리슈나 사원 가서 거의 뭐 그 생일 축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가졌거든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는 것도 사실은 크리슈나 신에 대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축제 시즌이 사실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팔이 잣드라들이 계속 시작이 되고 이게 더사인 띠아르까지 연결이 되는데 지금 하나하나씩 계속 그 네팔에서 종교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8월 11일 날 발표한 내용 중에서도 하나가 사원 참배 금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만 신앙을 돈독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는 허용을 하지만은 외부 사원 참배 가갖고 제사 지내고 뿌자하고 이러는 건 다 금지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 또한 그 이미그레이션 비자 업무도 지금 발급 중지가 되어 있던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돌아갔어요. 뭐냐면은 카트만두 밸리 내에 직장들이 있잖아요. 직장이 있고 공장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직장이나 공장 내에 자체적으로 격리시설이 있거나 그리고 말하자면은 그 공간이 좀 넓어야 돼요. 기존의 인원 100사람이 있었으면 그 중에서 50명은 출근 못하게 하고 50명만 출근하는. 그런데 이 50명 자체도 엄격한 물리적 거리를 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큰 기업 아니고서는 지금 다 문을 닫아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새로. 그리고 또 하나 발표된 거는 식당하고 호텔이에요. 식당하고 호텔을 지난번 6월 15일부터 열어줬잖아요. 열어줬는데 그 이후로 사실 그 럭다운이 해제된 이후로 카트만두나 아니면 뭐 프로빈스 2나 이런 데서 급증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급증한 게 물론 뭐 전체적으로 럭다운을 해제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호텔하고 식당이 문제다.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12일부터는 식당을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식당 문을 열 수 없고 호텔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닫고 그리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배달만 가능합니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요. 전화로 주문하면은 배달하는 아니면은 그 음식을 배달하는 앱이 있거든요. 푸드만두라든지 또 뭐죠? 보즈들이라든지 뭐 한 4가지가 됩니다. 지금 카트만두 내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있죠. 배민 같은 것이 4종류가 있는데 아마 더 늘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건 4종류인데 그거를 통해서만 가능을 합니다. 하여튼 조금씩 더 엄격하게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9월 16일까지 그 장거리 국제선 폐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아마도 장거리 그 운송이라든지 국내선도 마찬가지로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국제선이기 때문에 국제선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자세한 건 안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덜한 직할시에서 코비드-19에 감염된 사람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덜한은 네팔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첫 번째가 카트만두가 가장 큰 도시고요. 두 번째가 포카라, 세 번째가 덜한입니다. 덜한에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덜한의 한 공장에서 그 커뮤니티 감염이 됐다고 주민들이 막 시위하고 그랬던 적이 있다고 제가 한번 전해드렸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덜한 산업공단의 프리티 밸브 공장에서 바이러스가 커뮤니티에 퍼진 후 이 덜한 직할시는 대량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20개 구에서 1000개의 면봉 샘플을 수집했으며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네, 지금 포카라도 시청 지금 셧다운 들어갔죠. 카트만두도 셧다운 들어갔죠. 덜한도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량 테스트 시작했다고 하죠. 하여튼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국제선 연장하는 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을 받아갖고 무슨 망신을 아니면은 정말 외국인이 와갖고 코로나 감염되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 시설 열악한데 외국인들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지금 그 병원 시설이든가 이런 데가 병원에서 대려 감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부의 결정이 잘한 겁니다. 지금은 힘들긴 힘들어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다 묶어야 돼요. 묶어서 이동 제한하고 못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도 시내에 가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차량 다닙니다. 홀수짝수제해서 다니고 대중교통도 반만 채운다고 하는데 꽉꽉 채워서 다녀요. 이래서는 못 막습니다. 더 막아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는 그렇게 하면 폭동이 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최선은 아니에요. 차선입니다. 차선인데 이것만 해도 지금 훌륭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 이렇게 코로나 브리핑 이렇게 해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 15분쯤에 보건부에서 먼저 코로나 발표를 해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 발표는 뭐 감염이 몇 명 됐다, 몇 명 죽었다, 아니면 뭐 몇 명이 퇴원했다, 이런 아주 그냥 수치적인 단순한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 한 8시 이후에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가 확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뭐를 시행하겠다, 내일부터 뭐 하겠다, 뭐 국제선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저녁에 제가 지금 기사 작성을 거의 오후 한 2-3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2-3시부터 시작하면은 4시 15분이 지나야지 이제 코로나 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한 칸을 비워둬요. 왜냐하면은 밤중에 또 정부에서 뭐 발표할 수도 있으니까 요즘 계속 그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전국의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는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채택한 조치의 효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은행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중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에서의 코비드-19 전파 확산은 대중에게 많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지금까지 카트만두 계곡에서는 10개 은행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2개 은행의 수십 명의 직원이 코비드-19에 감염되었습니다. 그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스트리아 바니자뱅크, 글로벌 IME 뱅크, 어그리컬처 데벨로프먼트 뱅크, 메가뱅크, 나빌뱅크, 네팔 인베스트먼트 뱅크, 에베레스트 뱅크, 럭시미 뱅크, 가리마 디벨로프먼트 뱅크, 그리고 티나우 미션 디벨로프 뱅크,
이렇게가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이 완전히 개방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은행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수천 명의 고객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 기준을 적절하게 준수하지 않았음을 제기하였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은행 및 금융기관의 사람들의 흐름은 최근 몇 주 동안 정부가 세금 납부를 하도록 대중들에게 호소하면서 이용객들이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봉쇄가 시작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은행의 사람들의 흐름이 증가가 됐고요. 네팔 라스트라뱅크 중앙은행 대변인에 따르면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를 중앙은행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건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중앙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은행가들은 은행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너빌뱅크의 어닐 샤 최고 경영자에 따르면 은행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은행들의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은행 방문보다 대중들이 되도록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우선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은행 지금 들어갈 때 일단 그 열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세니타이저 하고요. 그리고 줄 서서 줄을 이제 그 물리적거리 해서 해요. 저도 엊그저께 은행을 한번 갈 일이 있어서 은행 가서 했는데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 한번 송금을 하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30분. 들어가서도 일단 그 은행 창구 직원하고 그 저하고는 격벽이 있어요. 유리로 된 격벽이 있고 그 상태에서 마스크를 둘 다 쓰고 하는데도 감염이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제 판단은 은행 직원들이 고객한테 감염되는 게 아니라 은행 직원들이 밖에 출퇴근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감염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일단 그 출근을 해서 은행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직원들끼리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들 서로는 사실 그냥 섞입니다. 서로 물리적거리 안 둬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명이 감염이 되면 자연적으로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정부 기관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되도록이면은 비대면을 할 수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빨리 만들어라. 계속 이렇게 줄 서고 하는 거 위험하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세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전화기하고 그 다음에 랜드라인 전화기 이런 거 다 지금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내고 있어요. 원래는 다 가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다 사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가장 급한 거는 수도세예요. 수도세가 여기 아직도 그 디지털 뱅킹으로 안 됩니다. 직접 가야 돼요. 수도국에. 힘듭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해드리고요. 세 번째, 바그바드 기타. 이게 무슨 기타일까 생각하실 텐데, 아시는 분은 되게 인도 철학이라든가 아니면은 힌두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으신 분입니다. 인정합니다. 바그바드 기타 알고 있는 분 우리나라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네, 8월 11일은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듯이 크리시나 신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름은 슈리 크리시나 잠마스타미라는 네팔 말로 따릅니다. 네팔 말이기도 하고요. 좀 이따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산스크리트 어이기도 합니다. 네, 이 크리시나 신은요, 그 힌두교 신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들이 많죠. 시바 신이 있고, 가네시 신이 있고, 크리시나 신이 있고, 람 신이 있고, 비스누 신이 있고, 하여튼 베스트로 꼽으자면 이렇게 5명의 신이 꼽히는데, 그 중에서 크리시나 신 같은 경우는요, 이 힌두교 내에서 수행법,
말하자면 그 신앙을 단련하는 수행법과 그리고 그 힌두 교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될지 그런 가르침을 준 그러한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네팔도 그렇고 인디아 사람들도 그렇고 힌두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숭배를 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봤을 만한 여러 가지 것이 나옵니다. 그 크리슈나 신 같은 경우는 요가 수행법을 대중들한테, 민주들한테 전해준 신입니다. 그래서 기한 요가, 까르마 요가, 박티 요가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수행법을 가르쳐준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힌두교의 신입니다. 만약에 예년과 같았으면은 랄리푸르 파탄에 크리슈나 사원이 있습니다. 그 석조 건물 아주 멋있게 생긴 사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뿌자하고 뭐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폐쇄됐습니다. 사원을 못 들어가서 폐쇄돼서 지난번 그 뱀신 그 넉포카리 그 가서 하듯이 봉쇄를 하니까 밖에서 멀찌감치서 향 피우고 뿌사 지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슈나 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크리슈나 신의 생일을 맞아서 크리슈나 신의 가르침을 담은 바그바드 기타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기타는 악기가 아니고요, 경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크리슈나 신의 가르침 바그바드 기타에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종교를 떠나서 한번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그 바그바드 기타는요 18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개의 챕터 안에는요 18일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전쟁을 치르는 아리주나라는 인간과 그리고 그 아리주나한테 현명한 가르침을 주겠다고 하는 크리슈나 신의 대화를 담은 그러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18일 동안 전투가 일어나면서 하루하루 동안의 가르침을 18개의 챕터로 만든 것이 바그바드 기타고요. 그리고 이 전투 이름은 마하바르타라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힌두교 옛 고대 그 신화에 나오는 전투이고요. 그리고 이 크리슈나 신과 이 아리주나가 대화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직까지 이게 건 한 2000년 가까이 된 경전입니다. 그래서 그 네팔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경전이 이 바그바드 기타예요. 말하자면은 기독교로 따르면 그 성경에도 견줄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은 내용을 다 전달 못하니까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럴 테니 힌두교가 대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혹시 본인이 종교를 갖고 있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교와 생각이 어떤가 좀 견주어도 보시고, 그리고 좀 모르는 것보다는 좀 아는 게 낫잖아요. 그쵸? 그렇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전에는 딱딱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수시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선명하게 딱 나오지 않아요. 은유법과 그리고 되게 그 상징, 비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해석하는 책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요. 이것을 해석하는 학문이 따로 서구 유럽에 존재를 합니다. 아무튼 저는 신문에 난 것을 번역해서 전해드리기 때문에 자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좀 뭉뚱그려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힌두교 사상이 어떤 것인지.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죽음에 직면한다. 태어난 것처럼 죽는 것이다. 그러니 피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슬퍼하지 말자. 두 번째, 지옥에는 분노, 정욕, 탐욕의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 분노는 혼란을 야기합니다. 지혜는 망상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지혜가 흐트러지면 이성이 파괴됩니다. 이성이 파괴되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네 번째,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까? 다섯 번째, 항상 의심하고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어떤 행복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동지가 아니라 적입니다. 일곱 번째,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마음은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 생의 모든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열 번째, 사람들은 자신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11번째, 진짜가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2번째, 모든 사람의 믿음은 그의 본성에 따른 것입니다. 13번째, 자연스럽지 않은 카르마는 항상 근심 걱정이 따릅니다. 14번째, 현명한 사람은 결코 관능적인 쾌락을 쫓지 않습니다. 15번째, 카르마 요가는 커다란 비밀이 있습니다. 수행하십시오. 16번째,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을 즐기다 보면 이 일은 저절로 될 것입니다. 네, 전해드렸습니다. 18개의 챕터인데 16개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일단 16개를 전해드렸거든요. 이 바그바드 기타는요, 유명해진 게, 현대인들에게 유명해진 게 마하트마 간디가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던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위험이라든지 어떤 인도가 영국 식민 지배로부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항상 대중을 멀리하고 물리치고 항상 이 바그바드 기타를 읽고 나서 그리고 인도 국민들한테 가르침을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국민적으로 아주 모든 사람들이 이 바그바드 기타에 무슨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이것을 정독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의 비평가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바그바드 기타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경전이다 라고 극찬을 했고요. 이 바그바드 기타는 베다 시대는 그 역사 이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전의 그 경전을 그 문서화시킨 게 이제 베다 시대인데, 베다 시대 이후에서는 바그바드 기타가 가장 유명한 경전이고요. 이 경전은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기원 후 5세기경에 여러 사람에 걸쳐서 구전과 구전을 한 것을 갖고 그것을 기록을 해서 만든 경전이라고 전해집니다. 네, 세 번째 소식 조금 어려웠나요? 그래도 힌두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네 번째 소식, 오늘 네 번째 소식으로 따로 뽑았습니다. 원래는 이 나의 히말라야 이 선전인데 거기에 좀 오늘은 좀 덧붙였습니다. 어제까지 나의 히말라야 판매가 5건이 됐더라고요. 한 분이 더 사주셔가지고 5건이 돼서 이제 5건만 저는 팔면은 그 광고는 좀 종료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그 나의 히말라야, 그리고 네팔은 여전히 아름답다의 작가 서윤미 작가가 전에 또 그 네팔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셨던 분도 계시고 안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이겁니다. 보시면 여기 네팔 빌리지 하이크라고 적혀있는 팜프렛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서은미 작가가 전에 코이카 단원으로 와 있을 때 포카라 시청 지속가능 관광부서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 서윤미 작가가 포카라 주변 둘레길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들어본 분도 계시고 처음인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PDF 그 사이트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더 자세히 보시고요. 이렇게 8가지 코스를 만들어서 지금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카라 그
패와 딸을 기준으로 해서 도를 수 있는 뭐 하루짜리 코스부터 2, 3일짜리 코스까지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서윤미 작가가 발로 뛰면서 이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물론 코이카에서 자금을 대긴 했지만은 혼자서 이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한국어 버전입니다. 한국어 버전이고요. 그리고 영문 버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국어 버전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지도는 PDF 파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이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다가 밑에다 달아 놓겠습니다. 제가 계속 방송했듯이 이 서윤미 작가가 네팔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계속 네팔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네팔을 오는 이유가 트레킹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트레킹 오셔서 이 서윤미 작가가 만든 이 네팔 포카라 둘레길 걸어보세요. 여기 이 길은요, 팀스 퍼밋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마을 길이에요. 때가 묻지 않았고요. 그리고 잘 사람들이 안 가는 길입니다. 관광객이 없이 좀 호젓하게 혼자 여행을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 이 맵 안에 숙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현지인의 전화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소개 왜 할까요? 책을 팔려고 합니다. 네, 5권 남았습니다. 5권 남았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한테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팔은 책 어디서 팔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혔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사라는 얘기였는데 네팔에 계신 분도 이거를 사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서윤미 작가한테 연락을 해서 네팔에서 이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본 다음에 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아마 네팔에서 사시는 분은 서윤미 작가가 네팔에 거주하니까 된다면은 친필 사인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TV 오늘 네팔 소식 이렇게 하고요. 자TV는 이렇게 코로나 브리핑과 네팔 소식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 받아보시기 원하시면요,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자TV 최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